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장고 세 번째 시간 장고 프로젝트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장고를 설치를 해봤고요. 장고를 설치를 한 후에 장고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MVT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하면 된다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MVT 방식으로 장고를 이용해서 웹 서비스를 개발을 할 때 장고의 구조, 전체적인 프로젝트는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은 첫 번째로 장고 프레임워크의 흐름도 지난 시간에 했던 거와 연장선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URL 컴프, URL을 어떻게 매핑을 하는지, 클라이언트의 요청이 URL로 서버에 왔을 때 서버에서 어떻게 하면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URL을 매핑을 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있고요. MVT 패턴에서 V와 모델과 템플릿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세팅 파일이라는 파일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다음에 기본 사용자와 그룹 테이블 관리자 모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관리자 모드에 들어가기 위한 계정 생성과 서버, 임시 서버를 구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고 프레임워크 그 전체의 흐름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이언트는 브라우저가 될 수도 있고요, 앱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 클라이언트가 뭔가 이렇게 그 데이터 요청을 합니다. 첫 번째 리퀘스트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사용자가 리퀘스트 요청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장고 프레임워크, 여기서부터가 서버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청을 할 때 URL로 요청하겠죠. 그러면 그 URL 문자로 된 걸 갖다가 장고가 먼저 URL 컴프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파일은 URL 파일이라는 파일입니다. 이 파일 안에 어떤 URL로 요청이 오면 어떻게 처리를 해라, 또 다른 URL로 오면 그때는 또 어떻게 처리를 해라 라고 해서 URL과 실제로 장고 프레임워크가 실행되어야 되는 함수 또는 메소드, 클래스 안에 있는 메소드가 매핑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녀석이 그 활동을 하게 되겠고, 동작을 하게 되겠고요. URL 컴프에 의해서 URL을 일단은 이제 그 어떤 뷰에 어떤 함수 내지는 메소드가 실행될 건지를 결정을 했으면 뷰로 오게 됩니다. 뷰로 와서 실제로 실행되어야 할 함수나 메소드가 실행되겠고요. 이때 뷰에 있는 그 함수나 메소드가 실행됨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해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모델 담당한테 넘깁니다. 작업을 위임하는 거겠죠. 위임을 한 다음에 그 모델 담당자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가공해 옵니다. 자, 가공한 데이터는 다시 모델 쪽으로 오겠고요. 그 모델 담당자는 뷰 쪽으로 당신이 원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내가 뽑았습니다 라고 뷰에 알려줍니다. 그러면 뷰에서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또 필요한 추가적인 부수 작업들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한테 응답을 해줘야 돼요. 응답을 하기 위해서 템플릿 담당자한테 요청을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했으니까 그 중에 가장 알맞은 HTML 폼을 갖다가 나한테 주세요. 그러면 HTML 템플릿 안에 있는 여러 가지 HTML 문서 중에 특정한 것을 뽑아서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클라이언트한테 마지막으로 리스판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흐름이고, 우리가 살펴볼 중점적으로 이번 시간에 살펴봐야 될 부분은 URL 컴프, 어떻게 사용자가 요청한 URL을 어떻게 파싱을 해서 그걸 가지고 뷰 중에 어떠한 뷰가 실행되어야 되는지를 설정하는 URL 컴프 방식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뷰에서 어떻게 뷰는 처리를 하는지, 모델 쪽의 데이터를 어떻게 넘기는지, 또는 템플릿 쪽에 어떻게 데이터를 요청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되겠고요. 다음에 모델에서는 데이터베이스와 어떤 관계를 가져서 데이터를 어떻게 전송하는지, 템플릿은 어떻게 뷰에서 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자한테 이쁜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떠한 작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URL 컴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RL 컴프는 프로젝트명에 기본 프로젝트의 URL즈 파일이라는
그 파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리스트 형식으로 URL 패턴즈라는 변수가 하나 이렇게 컨테이너 자료형이 하나 기본적으로 존재를 하겠고요. 거기에 보면 패스라는 그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패스란 걸 이용해 갖고 패스는 안에 구분자로 이렇게 콤마로 구분자가 되어 있고요. 이 앞부분이 뭐예요?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URL입니다.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URL 요청을 하는데 이 앞에 http 따따따 무슨 도메인하고 도메인 뒤에 스튜던트 레지스터라고 이렇게 도메인을 요청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서버에 접근을 하면 서버에 미리 약속을 해놓은 겁니다. 사용자가 스튜던트 레지스터라는 URL로 요청을 하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 뷰 안에 있는 뷰 모델 안에 있는 스튜던트 레지스터 함수를 실행시키겠다. 그래서 함수 또는 메소드가 실행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튜던트 서치로 URL 요청이 들어와요. 그러면 미리 약속을 해놓은 대로 뷰의 뷰 모듈에 스튜던트 서치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면 되겠다. 스튜던트 모디파이로 요청이 들어오면 뷰주의 스튜던트 모디파이의 함수가 실행되면 되겠다. 스튜던트 델리트로 요청이 들어오면 뷰의 스튜던트 델리트 함수가 실행되면 되겠다 라고 미리 규약 어떠한 그 약속을 해놓는 거죠. 이걸 우리가 URL conf, URL mapping이라고 합니다. 사이트가 복잡해지고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으면 이게 엄청 많이 늘어나겠죠. 그죠?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URL conf 머릿속에 잘 담아 두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뷰즈입니다. 여기 첫 번째 보면 URL 컴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건지 살펴보았고요. 다음에 이제 URL 컴프에서 실행해야 될 URL 요청에 따른 실행해야 될 함수명을 여기에 다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뷰에 와야 될 텐데요. 뷰에 와서는 이렇게 우리가 파이썬에서 함수 실행하는 것처럼 definition 정의를 해요. 함수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스튜던트 레지스터로 이렇게 URL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뷰 모듈에 있는 스튜던트 레지스터 함수가 실행되면 되겠죠. 그래서 레지스터 스튜던트 이름은 요 위하고 지금 이름은 좀 다르지만 이름을 똑같이 맞추면 그 함수가 해당 함수가 실행이 되겠고요. 실행이 될 때 기본적으로 매개 변수로 들어오는 이 녀석은 리퀘스트 객체가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리퀘스트 객체가 들어온 후에 이 안에서 이 함수 안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작업을 한다든가 나머지 사용자가 원하는 요청을 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요. 그거를 리스판스 객체로 다시 반환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뷰는 템플릿 그 모델 작업이나 이런 기타 등등의 작업을 한 후에 템플릿에 가서 적합한 템플릿을 찾아온 다음에 그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템플릿의 정보를 담은 다음에 리스판스 그 클라이언트한테 응답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요청에 따른 애플리케이션 실행 결과를 템플릿, 에러 메시지 등을 이용해서 클라이언트에 리스판스 한다. 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지휘자, 관리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관계도 조절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모델이 있겠죠. 모델과의 관계도 조정해주고 템플릿과의 관계도 관리를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녀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살펴봤는데 여기서 한번 실제로 그 프로젝트에서 이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만들었던 그 프로젝트고요. 이 프로젝트하고 그 완성된 프로젝트를 토대로 해서 방금 살펴봤던 뷰, 그다음에 URL conf 등의 URL즈 파일, 그 파일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열어보면 스튜던트라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놨고요. 템프 프로젝트라는 그 기본 폴더가 있습니다. 자, 템프 프로젝트에 들어가 보면 URL즈 파일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어 있고요. URL즈 파일을 제가 그 편집키를 이용해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보면 이렇게 요건 기본적으로 관리자 장고는 기본적으로 관리자 모드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별도로 내가 관리자 모드를 만들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관리자 모드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렇게 URL 패턴이 어드민으로 들어온다. 이 앞에 도메인 http 따따따 도메인이 들어온 다음에 그 뒤에 어드민이라고 이렇게 들어오면 어드민 사이트로 유도하는 뷰가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스튜던트라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include 지금 이거는 다른 URL주로 보내고 있어요. 스튜던트의 URL주로. 그러면 스튜던트 여기 있죠. 스튜던트의 URL. 예, 여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열어보면 이 안에 렉으로 들어오면 레그 스튜던트 레지스터 학생 등록 함수가 실행되라. 레그 컨피그겠죠. 레그 컨펌이겠죠. 레그 컨펌 들어오면 레그 컨 스튜던트로 유도해라 라고 해서 URL과 다음에 URL 그 실행돼야 될 함수들이 다 매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보면 스트링 네임 이런 거는 뭐냐면 어떠한 URL 요청이 들어올 때 이 앞에 어떤 값이 붙는 거예요. 스트링 네임이면 예를 들어서 레그 이렇게 할 때 뭐 여기 사이에 홍길동 뭐 이렇게 값이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URL 상에서 값이 들어오면 이 값은 나중에 해당 여기 보면 디테일 스튜던트죠. 디테일 스튜던트 함수가 실행될 때 이 함수의 매개 변수로 전달이 됩니다. 즉 여기에 있는 값이 이 함수의 매개 변수로 적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나중에 실습을 하면 좀 더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앞에 URL이 들어왔을 때 뒤쪽에 어떤 뷰에 어떤 함수가 실행되어야 되는지 약속을 우리가 미리 해놓는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모델이 있어요. 모델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녀석이죠. 그래서 모델도 어디에 있냐면 여기 스튜던트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디렉토리에 가보면 모델즈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모델즈 파일에서 관리가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모델즈 파일을 한번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즈 캐릭터 필터 이게 뭐냐면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만들 때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나서 데이터베이스에 그 테이블을 만들죠. 테이블을 이런 방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ORM 방식이라고 해서 쿼리 스트링의 그 문법을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다른 방식 이렇게 간단한 방식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여기 스튜던트 요게 테이블 저희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델즈 캐릭터 필드 요게 필드명들입니다. 테이블명 그 다음에 필드명 그래서 요런 필드 하나 둘셋넷 다섯 개의 필드가 존재를 하게 되겠고요. 각 필드에 해당하는 데이터 타입 문자열 이것도 문자열 이거는 숫자 정수겠죠.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범위 100글자 그 다음에 요거는 디폴트 숫자가 들어가는데 필드에 기본적으로 0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쿼리문에서 크리에이트 테이블 있죠. 크리에이트 테이블하고 똑같은 건데 이렇게 클래스로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줘도 바로 어디 장고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이 생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클래스 스튜던트 모델즈 모델이라고 있어요. 모델 그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내가 생성하고자 하는 테이블을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테이블을 생성할 때 테이블 이름은 어떻게 지어지냐면 먼저 애플리케이션이 먼저 이름이 나옵니다. 애플리케이션 이름 나오고 그 다음에 언더바가 들어가고 뒤에는 클래스명 있죠. 클래스명을 소문자로 바꿔서 이렇게 뒤에 따라 붙습니다. 이게 바로 테이블이 생성됐을 때 테이블 이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방식을 ORM 방식이라고 그러는데요. ORM 방식은 뭐냐면 SQL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기 위한 언어 SQL 쿼리문이 있죠. 그걸 우리가 이렇게 클래스로 매핑을 해서 좀 더 쉽게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방식 이거를 ORM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템플릿을 알아볼 텐데요. 템플릿은 프로젝트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템프 프로젝트의 세팅즈 파일에 어플리케이션을 다 등록을 해야 돼요. 보시면 여기 보면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가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 디렉토리 안에다가 템플릿이라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임의로 개발자가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열어보면 이 안에 내 마음대로 개발자 마음대로 경로와 그 다음에 HTML 문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튜던트라는 경로를 또 하나 만들었고요. 이 안에 보면
이렇게 HTML 문서를 여러 개 만들어 놨습니다. 이 녀석들이 바로 템플릿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장고가 임의로 내가 만든 장고가 만들어주지 않은 디렉토리죠. 이게 장고가 만들어주지 않은 디렉토리에서 내가 임의로 프로젝트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장고에서 이 템플릿 파일들을 찾을 수 있게 알려줘야 돼요. 장고가. 그죠?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프로젝트를 처음에 만들고 나면 프로젝트 기본 그 폴더 안에 세팅즈,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환경 설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서 인스톨드 앱, 내가 사용하는 앱, 설치된 앱들의 목록을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스튜던트 앱에 스튜던트 컨피그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 경로의 이름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내가 어떠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나면 애플리케이션 안에 앱스라는 앱스 파일이라는 그 기본적인 파일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열어보면 요거 안에 현재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클래스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요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플레인 패키지 네임까지 다 해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요 위쪽에 있는 건 기본적으로 존재를 하는 거고요. 장고 프레임워크를 설치를 하면 프로젝트를 설치를 하면 기본적으로 생성이 되는 거고 내가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추가할 때마다 여기다 등록을 다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어플리케이션이 제대로 동작을 하고 템플릿, 내가 만든 템플릿 폴더도 검색을 해서 필요한 템플릿을 장고, 특히 뷰가 찾아서 실행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서 지금 전체적인 흐름 중에 URL 컴프, 뷰, 모델, 템플릿 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코딩을 직접 하지 않고 보고만 있기 때문에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URL 컴프가 뭘 하는 건지, 뷰즈 파이라는 녀석이 뭘 하는 건지, 모델즈 파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템플릿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에 그 흐름만 알고 계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나중에 추후 뒤에 가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설정하고 하나씩 템플릿을 만들어 나가다 보면 쉽게 이해가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흐름을 머릿속에 담지 않고 바로 코딩을 하면 내가 지금 무슨 코딩을 하는지 왜 이 코딩을 하는 건지도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본적인 개념 구성도를 흐름도를 머릿속에 완벽하게 넣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프로젝트를 설정을 하고 나면 처음에 애플리케이션도 만들고 여러 가지 설정할 게 있는데요. 세팅즈 파일에서 설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했던 인스톨드 앱, 내가 어떠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나면 그 애플리케이션 안에 앱스 파일을 열어서 클래스명을 갖다가 패키지 명하고 다 해서 플레임으로 인스톨 앱에 꼭 명시를 해줘야 되고요. 여기 세팅지 이렇게 명시하듯이 꼭 명시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개발 모드와 운영 모드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세팅지에 보면 거의 첫 부분에 디버그 모드가 true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디버깅 모드예요. 개발 모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내가 로컬에서 개발을 하던 아니면 따로 서버를 하나 만들어서 개발을 하던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웹 서비스예요. 그럴 때는 디버그 개발 모드라고 해서 true를 주고요. true를 주면 밑에 호스트명이 비어 있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로컬 호스트라고 입력을 해도 로컬에서 127.0.0.1 아니면 자기 개인의 DH 서버로부터 받은 그 임시 사설 IP 있죠. 그런 사설 IP로 이 웹 서비스를 접근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디버그 모드가 폴스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건 운영 모드예요. 상용화된 모드입니다. 모드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다가 상용화된다는 거는 서버의 고유 IP 주소가 있겠죠. 그 IP 주소를 꼭 명시를 해줘야지 에러가 안 나고 장고 프레임워크가 제대로 실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로컬에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지금 테스트 해보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사용을 하셔도 상관이 없겠지만 나중에 실제로 서버에 올려서 운영 모드로 갈 때는 폴스를 주고 여기다가 꼭 해당 서버의 IP 주소를 명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에 장고를 설치를 하고 나면 장고에 그 굉장히 좋은 기능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보통 다른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내가 프론트 사용자의 화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자 모드도 따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홈페이지를 두 개 만드는 거나 웹 서비스를 두 개 만드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장고는 빠른 생산성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 관리자 모드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하면 자동적으로 관리자 모드가 하나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관리자 모드를 사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와 그룹 테이블, 관리자들이 모여 있는 그룹 테이블을 하나 생성을 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서 파이썬 매니저 파일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마이그레이트 하면 이렇게 관리자 모드가 열릴 수가 있겠고요.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해요.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하면 파이썬 매니저 메이크 마이그레이션 파이썬 매니저 마이그레이트 해갖고 데이터베이스 내용도 변경이 있을 때마다 이런 내용을 이런 명령을 주면 데이터베이스 모델즈 파이썬 파일이었죠. 그 모델즈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관리자 계정 생성 및 서버 구동인데요. 여기 위에서 잠깐 보면 사용자,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사용자 및 그룹 테이블을 생성하고 나서 관리자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데 관리자 모드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관리자 모드가 새로 생성이 됐긴 됐어요. 근데 생성이 됐는데 그 안에 들어가려면 계정, 관리자 계정과 암호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자 계정과 암호를 생성해 주기 위한 명령 파이썬 매니저 파일을 이용하고요. create super user라는 명령을 주면 됩니다. create super user라는 명령을 주면 이름을 물어봐요. 이름은 어떤 거로 할 건지. 다음에 메일 주소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메일 주소도 입력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패스워드와 패스워드 확인에다가 패스워드도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관리자 모드가 생성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파이썬은 기본적으로 내가 어떠한 서버를 만들어 놓지 않아도 테스트 서버로 기본적인 간단한 가벼운 서버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서버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파이썬 매니지 파일을 또 이용하면 되겠고요. run 서버에서 000.0.0.8번 포트라고 하면 실제로 웹사이트에서 내 로컬 127.0.0.1. 포트 번호 8000 하면 서버의 웹 서비스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리자 계정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서버 구동까지 하면 실제로 내가 모의로 내 로컬에서 웹 서비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 화면이 그 화면인데요. 이게 서버를 구동한 후에 관리자 계정도 생성을 했고 서버를 구동한 후에 클라이언트 127.0.0.1 포트 번호 8000을 입력했을 때 클라이언트 화면 처음에 장고가 환영 인사말을 하고는 처음 화면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이 다음에 요게 네, 이렇게 입력했을 때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어드민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요 뒤에 슬래시하고 어드민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어드민 화면이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이 어드민 화면에서 위에서 생성한 계정 있죠. 계정과 암호를 입력해 주시면 관리자 모드로 쉽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면 그룹과 사용자의 테이블,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만들어진 이유가 방금 우리가 위해서 사용한 사용자 및 그룹 테이블을 생성을 했고요. 그렇죠? 이렇게 생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테이블이 만들어질 수 있겠고요. 이거 외에 내가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놓고 그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계속해서 만든다. 그러면 이 밑으로 계속해서 내용이 추가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별도로 실습은 지금 하지 않을게요. 요거는 전체적인 지금은 전체적인 흐름도 장고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웹 서비스의 전체적인 흐름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도 지금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뒷부분에 하나씩 처음서부터 URL 컴프, 뷰, 모델, 템플릿, 관리자 모드 등을 하나씩
상세하게 코딩을 직접 해보면서 실습을 해 나갈 거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인 흐름만 여러분이 머릿속에 담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버를 구성하는 방법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